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형량입니다. 오랜만에 긴급 진단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 X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불거진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냐면 범야권 진보당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2억 원의 세액공제만 해주겠다라는 법안을 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집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생기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죠. 근데 이것들을 진보당이나 법률권에서는 폐지하고 평생 2억 원의 세액 공제만 해주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법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양도세를 내고 나면 자기 수중에 남는 돈으로 비슷한 집에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X에 올린 글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보면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또 언론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리기 하루 전날 저희도 이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 꽤 깊이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려서 사실 저희도 뜨끔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와 상관없이 그냥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주말에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지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2억 이하의 아파트를 팔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났건 간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안 내는 조건도 장기 보유는 아니에요. 2년 보유예요.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지는 착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이거 결국에는 다주택자나 내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얘기겠죠. 자,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건 1년간 근로소득이 10억이면 절반 내죠. 그럼 1년간 양도차익이 10억이면 얼마 낼까요? 한 7, 80% 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좀 뭐랄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라고요?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매물 잠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거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법을 못 바꾸니까 이건 그대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네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거주형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이에요. 실거주 1주택은 정당하다.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강화하겠다. 장특공제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주식하란 얘기죠. 예, 주식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어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흔히 장특공제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세금을 8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80%고요. 근데 이 장특공제는 집값이 12억 원 이상일 때가 해당되는 거고, 집값이 12억 원 이하일 때는 2년 보유 시에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은 실거주 2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12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절세의 핵심 수단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장특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년마다 보유 4%, 거주 4%씩 해가지고 10년이면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8%씩 해서 10년 80%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장특공제 80%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실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2%씩밖에 안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면 80%, 8년 보유, 2년 거주했다면 48%, 10년 보유만 했다 그러면 20%, 2%씩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상가, 이런 다주택자들도 연 2%씩 해서 최대 15년 동안 해서 약 30%까지는 장특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근데 토지 상가도 이 장특공제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될 거고, 다주택자도 장특공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도 없애려는 판국에 다주택자 장특공제 놔둘까요? 이건 폐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이제 장특공제의 도입 취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도입 취지 첫 번째, 가짜 이익을 조정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올라서 이게 물가 상승분일 수 있죠.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실질적인 자산 증식만큼 세금을 매기면 이제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이익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것은 집값이 오른 게 아니죠.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그러면 집값은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장독공제를 도입한 거다라는 거고,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집 효과 해소.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매년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이게 양도 시점에 한 번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 해에 걸친 상승분인데 마치 한 해 소득처럼 이걸 과세해 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불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특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깎아주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 도입 취지를 보면 왜 깎아줘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예. 장특공제 역사를 보면 장특공제는 1주택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 1988년대에 도입됐고요. 그 당시에는 10에서 한 30% 공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45%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3년 이상 12% 해서 2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고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때 2년 거주 요건 추가해서 이때는 실거주 40%, 보유 40%에서 최대 80%까지, 그리고 10년으로 줄었죠. 여기는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줄어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죠. 양도소득세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취득가가 12억 5천, 양도가 55억, 세전 양도차익 42.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현행으로 했을 때는 장특공제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6.65, 양도세는 결국에는 2.4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범약고난 이런 경우에는 자, 장특공제 영원 그러면 12억 3천 정도 되나요? 5배, 6배 정도 늘어나네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안을 만들었냐면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제의 적용 비율을 차등화하는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안을 사실은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때는 장특공제가 5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양도세가 8.3억이 됩니다. 이것도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가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 안이 중간값이고 범야권값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무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이게 나오냐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55억 원짜리 집을 팔았어요. 이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데요. 55억 원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현행안대로 하면 12억 3천을 양도세로 내야 돼요.
그러면 거의 40억이 되죠. 그러면 40억짜리 집으로 가려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다운사이징. 그 동네에 못 살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든가 아니면 평수를 낮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자기가 집을 팔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살고 싶은 집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속 평생 한 번 낼 수 있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취득세도 아주 무겁고요. 취득세는 사실 2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집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8%, 세 번째 집 살 경우에는 12%로 취득세가 아주 무겁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조금 낮죠. 근데 양도소득세도 지금도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까지 건드린다고 하면 도대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세금을 높인다고 하면 이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제 시즌2 아니겠습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징벌적 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집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이 최우선 목표죠. 그런데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를 투기꾼,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자를 넘어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징벌적 과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빼기게 하겠다. 이런 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본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제 선배가 있는데 저 선배도 비거주 1주택자예요. 자녀들 고등학교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인데 최근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대요. 혹시나 이제 집주인이니까 다시 들어올 거냐. 우리 들어오면 지금 이제 얘 낳아서 이제 신혼 부부인데 다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하는 정책이 세입자도 떨게 하는 정책이 돼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주택자 대출 규제, 그다음에 토호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서민들이 전세, 월세 살기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건지 아니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은 참 안타깝고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도 지금 3%, 4% 이런 정도로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을 가지고도 집을 사게 됩니다. 지금 노원구, 성북, 강북 이런 쪽들 15억이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희가 뭐 기사도 썼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라인들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집을 매수해야겠다는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죠. 제가 예전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그래프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참 정부의 정책 잘 되기만을 바라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과연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건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 건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누군가는 젖대꾸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젖대꾸알. 이거 욕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000명을 넘어서 구독자 10,000명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